이라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기평. 세종시 도시농업 추진 상황하고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도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정서적 즐거움을 이렇게 제공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교류 소통을 통한 도농 생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보면 세종시 인구가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신도시 인구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민 증가와 함께 우리 취미라든가 여가 체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수요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우리 소득을 중시하는 기존 농업과는 달리 도시민들이 이제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에게는 건강과 여유를 이렇게 주고 주변 농촌에게는 도농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농 상생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말 농장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주말 농장은 지난 1월에 16개의 농장에서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말 농장에 참여한 도시민은 총 450계좌로서 2016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사를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들이 단체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원형 텃밭을 이렇게 연기면, 금남면, 전이면에 각 1개소씩 시범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을 선도할 전문가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은 올해도 이제 3개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2명의 수료생을 이미 배출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112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에서 44명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이렇게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을 하면 우리 농업지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원예활동 교육 현장 강사 및 초록빛 도시농업 시범학교 강사, 또 로컬푸드 식생활 텃밭 강사 등은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공간을 디자인하는 생활농업인 육성입니다.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신선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를 위해서 기초적인 농사 기술과 원예 활동을 가르치는 텃밭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도시민들이 주거 공간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반려식물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품은 보석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년차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과정의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이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장 활동이 가능한 치유농장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우리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의 건강 정진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고운동의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기초 및 전문가 과정의 농업교육을 진행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
생명, 먹거리, 공동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 센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으며 행복청에서는 내년도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예정지 1만 1,406제곱미터 중에서 6,000제곱미터를 우리 LH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교육 과정 실습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삶에 활기를 주고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어떤 생산적 활동입니다. 농업의 본래적 기능을 활용을 해서 도시 공동체 회복, 도시 환경 개선, 청소년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주말 또 체험 농장을 활성화하고 기농 기촌농을 위한 선행학습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등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팜케어 명품 도시 세종 건설을 목표로 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족 텃밭이 공인이 와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농작물 재배법을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원형 가족 텃밭은 한 단체당 몇 구자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형 텃밭은 현재 연기면, 전이면, 금남면에서 이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쉼터가 제공이 됩니다. 쉼터. 그리고 이제 수도 관수가 제공이 되고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농사도 짓고 체험하고 바베큐라든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 갖춰져 있고요. 원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농장 주가 직접 어떤 지도도 하고 이런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 이 5개 가족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0평 정도를 해서 5가족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유 기자님. 예. 일요신문의 육신무 기자입니다. 이 도시농업이요. 그 흔히 얘기해서 보면은 거의 10년마다 되풀이돼서 똑같은 내용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예전엔 뭐 환원을 한다고 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도시농업이라면은 여기 그 세종 행복도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에 들어온 그 도시민들이 주로 이제 기주민들이 많겠지만 도시민들이 걸어가서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세종시만 해도 세종시뿐만 아니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5분만 걸어나가거나 차 타고 나가면 다 논밭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뭐 정서 함양이 되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대부분이 뭐냐면 뭐 상추하고 고추, 가지하고 애들 소꿉놀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선 도시 농업이라는 개념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제대로 하려면 세종시만큼이라도 최소한 유리온실에서 딸기 재배를 한다든가 수경 재배를 한다든가 뭐 맨날 다른 동네 다 하는 15년, 20년 전부터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텃밭 뭐 3평, 10평 분양하고 아니면 농장주가 관리해주고 수확만 하고 이걸 갖고 도시 농업에 무슨 명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세종시 여기 투입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체? 예산은 지금 농장주들이 하는 주말 농장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정원형 텃밭 네. 그 관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운동 뜰에서 그 누리학교 뒤편에 아까 도시농업 지원 센터 걸릴 예정지 거기는 LH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으로 임대 받이 이 땅은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당장은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대부분 하다 말고 이제 도시 개발되면 또 나가야겠죠.
그런 어떤 불가피한 측면은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라는 자체가 도시 안에서 영구적으로 도시 공원만 할 수 있는 게 기본의 도시농업의 기본 아니에요? 독일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근데 개념 우리는 그냥 그 주말 텃밭 농장, 주말 텃밭에 나가고서 하는 걸 갖다 도시농업이라고 계속한 것이 이 개념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뭐더 잘하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다못해 아파트 베란다에다 화분으로 키워보겠다, 뭐 태양광으로 뭐 해보겠다 해서 여기다 들인 돈도 꽤 많을 건데 거의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고 뭐 조금 하다 말고 한 게 거의 이적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제대로 좀 하나 하더라도 세종만큼이면 아직 공간 많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럼 제대로라도 타운을 하다못해 하천변을 하든 공원에 저기 그 사람 없는 저 뭐라고 할까요, 공원시대 해놓은 그 자리에도 좀 갖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의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임 기자님 예. 예, 어케인 임원장 기자입니다. 저는 그 체험 농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제 그 전국적으로 농촌 체험 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뭐 100군데 이상 각 도별로 100개소 이상 그 현재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기 운영돼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도시농업하면 실제 아까 지금 육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도시 근교에 체험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마을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체험마을이 몇 개 쓰면서 또 얼마나 지원을 해주신지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체험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9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염색하는 뭐 그런 체험마을도 있고, 뭐 식초라든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만드는 체험마을도 있고, 또 이렇게 치즈 9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조성하는 단계에서 좀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도시민들이 와서 좀 힐링하고 충분히 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게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방금도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험 마을이다 뭐 일반적인 어떤 농업을 가지고는 지금 도시 농업인들이 생존하시기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 지역의 기후 또는 특성상 맞게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권유하고 그쪽에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농업을 이렇게 들춰내서 특별히 그 기후 지역에 맞게끔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세종시 농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 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타 지역보다 좀 온도가 좀 낮아서 거기에 맞는 작목이 어떤 작목인가라는 지도하고 뭐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들춰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럼 저기 뭐야 여기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장소입니다. 알고 예, 있는데 정답이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정답이자 대안이 될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기자님들이 기자님들 반대를 하시네요. 예, 이따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이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경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말 농장이 인기를 이제 계속 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6개 농장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지금 좀 전에 그 가족형 같이 지원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말 농장. 그리고 그 선발 방식이 추첨제로 지금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선착순 지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형 이 가죽 텃밭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기 전이 금남 세 군데의 농장 주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하나의 농장마다 5가족을 이렇게 텃밭 가족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말 농장. 원두막 주말 농장 말씀드린 겁니다. 주말 농장. 평수가 작은 주말 농장. 주말 농장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게 됩니다. 농업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평을 내놓는다, 뭐 5,000평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평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한 5평에서 10평 사이로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을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신청자가 이렇게 찰 때까지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면이나 금남면, 장군면, 이 신도시하고 가까운 이런 지역은 모집 인원들이 굉장히 좀 경쟁률이 세고요. 저기 전동이나 전이 이쪽 좀 북부 지역은 좀 경쟁률이 좀 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농장 주가 책임 하에 모든 어떤 이렇게 텃밭의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거기 가서 장목을 심고 재배하고 관리하고 이런 정도 역할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첨제가 아니고요? 추첨이라고 합니다. 추첨제죠? 예.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버튼을 좀 누르고 다른 사람 듣겠네요. 오늘 누가 짜 완전 이력서를 찍는데 기농민 선행업소 역할하고 치유농업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도시농업 이 부분에서 치유농업이 가능합니까? 예, 치유라고 하면은 무슨 병을 의사가 아니라 치료하는 그런 직접적인 치유는 아니고 이 원예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힐링을 받은 그런 자체를 치유농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 자체의 기본 어떤 개념은 치유농업도 같이 겸비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최 기자님.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 인근에 이제 도로변 같은 데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드뮴을 비롯한 그 중금속들이 오염되는 오염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오염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있으면 좀 얘기 드립니다. 잘 안 들려. 예, 좀 마이크를.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변 인근에 있는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분양했을 경우 카드뮴을 일단 그 각종 중금속들이 많이 오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그 어떤 그 채소들이나 이런 걸 우리 그 시민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이게 안 좋거든요. 그런 거는 거기에 대한 그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텃밭은 주로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이제 도로 주변에 있다 하면 우리 진흥청에서 이제 토양의 오염도를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들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치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